자, 제1장 악성 코드 분석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 분석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기 이전에 또 몇 가지 용어들, 그런 걸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악성 코드는 단어의 뜻대로 그냥 나쁜 짓 하는 코드예요. 말 그대로. 악의적인 동작을 실시하는 코드인데, 그래서 악성 코드는 실행 파일, 그다음에 스크립트, 그래서 문서에 숨어 있는 악의적인 동작을 실시하는 코드를 이제 악성 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코드가 어디에 있다고요? 실행 파일 어딘가에.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 실행되는 순간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파일, 문서 파일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공격자들은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실행 파일과 스크립트와 문서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SNS, 뭐 게시물, 이메일, 문자, QR 코드 등과 같은 사회적 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이렇게 유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솔직히 악성 코드, 악의적인 동작을 실시하는 코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런 유포하는 방법들이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좋아야 돼. 시나리오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저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시나리오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유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개인 및 기업 정보를 탈취하거나 수집하는 용도, 이러한 목적. 그 다음에 시스템, 디스크, 파일을 파괴하거나 삭제하거나 조작하거나, 또는 이제 랜섬웨어 같은 금전 요구. 랜섬웨어 같은 게 그거잖아요. 파일을 암호화 걸어놓죠. 그래서 암호화를 걸어놓고 이 암호화된 파일을 풀려면 돈을 내라.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내면은 얼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두 배다. 이틀이 지나면 세 배다. 이렇게 계속 사람 막 피말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보통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면은 복구를 대부분 해줘요. 왜냐면 복구를 안 해주면 그 소문나서 비용 지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금방 퍼질 거 아니야. 야, 그 랜섬웨어는 돈 내도 안 풀어줘.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내냐? 왜냐하면 공격자가 돈 벌려고 돈 버는, 그러니까 금전을 요구해서 돈 벌려는 목적으로 이거 유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암호화는 걸어놓고 비용을 내는데 안 풀어줘. 그럼 소문나서 사람들이 비용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면은 암호화가 풀린다는, 또 반전이 있다는 거. 물론 어떤 랜섬웨어는 안 풀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광고 노출 홍보 수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동의합니다. 체크하잖아요. 뭐 광고가 뭐 광고를 시행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동의를 해야지만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니까. 근데 그런 사전 동의 없이 그냥 광고를 노출시키거나 뭐 홍보하는 수단 그런 것도 그냥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허가 없이 설치된 거잖아, 뭔가. 그다음에 도스, 디도스 공격할 때도 악성 코드 많이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 침해 사고는 이 악성 코드 유포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악성 코드.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PC에서도 어딘가에 악성 코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백신이 있어요, 없어요? 백신이 없죠. 일부러 백신 없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 PC들을. 백신이 있으면은 이 악성 코드 수업할 때 파일 공유가 안 돼. 공유하다가 다 지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신 없이 사용 중인데.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나쁜 짓 하려고 이러한 악성 코드를 이런 데다 포함시켜서 유포하더라. 예. 그래서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서 유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제 혹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거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악성 코드 분석 단계를 보면은 최대한 요거 맞춰서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실행 파일이라면 이 패킹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왜냐하면 패킹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은 일단 코드도 원본이랑 다르죠.
그다음 두 번째, 패킹된 파일은 그 함수들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대로. 네. 그러니까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실행 파일이라면 패커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는지 또는 프로텍터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그러니까 패킹 유무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교재에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는 우리는 대부분 다 그 프리웨어, 그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패킹 유무 패킹과 관련된 그 분석 도구로는 이제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EXINFO P, PID, PViewer, 올리디버거, 그다음 임포트 RC, 그다음 로드 피, 예, 이런 애들 다 패킹과 관련된 그런 분석 도구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기초 정적 분석이라고 걸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영어로 된 거를 번역하니까 기초지 쉽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예. 그 기초가 그 기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이직. 어?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분석 단계다라고 해서 그냥 기초 정적 분석이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쉽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 시 가장 먼저 실시하는 단계가 되겠고 정적 분석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한다 안 한다?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성 코드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주로 어떤 것들을 파악하냐면은 문자열, 그다음에 악의적인 코드, 그다음 함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말이 분석이지 분석은 다 누가 해주죠? 이런 도구들이 다 해주겠죠? 네. 그 도구들이 분석한 거를 저희는 확인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쓰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분석 내용은 주로 이제 이런 것들, P 파일 관련된 내용들, 문자열, IAT 정보 있죠?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 여기에 함수 목록 다 있잖아. DLL이랑 함수 목록. 그래서 교재에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는 이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예, 얘네들. 얘는 잘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라고 있는데 한번 구글에다가 검색해 보실래요? 바이러스, 네, 토탈. 네, 되게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뭐 악성 코드 공부하시면은 여기 사이트는 무조건 접속할 수밖에 없는 사이트인데 이게 어둡게 나오네. 저는 밝게 할게요. 여기다가 파일을 올리면 분석을 해줘요. 자동화 분석. 그래서 기초 정적 분석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요즘에는 샌드박스 기능도 있어서 악성 파일을 실행하고 실행했을 때 나온 그런 결과 있죠. 동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하는 공부를 한다면 무조건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석한 거를 여기 통해서 답 체크한다 보셔도 돼. 내가 분석한 내용이랑 여기서 분석한 내용이랑 비슷비슷한지 일치한지. 그러면은 다 여기 쓰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저런 걸 합니까? 자동화 분석이 편하긴 한데 사람의 좀 이렇게 손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좀 놓치는 게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직접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이런 걸 좀 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초 정책 분석은 중요한 게 이거죠. 악성 코드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기초 동적 분석 단계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라고 해서 쉽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약간 처음에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얘는 목적이 이겁니다. 악성 코드 파일을 실행하기 이전과 이후 상태를 비교하는 거. 응?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과 실행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게 변경이 되는지 있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악성 코드 파일을 실행하여 기초 정적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악의적인 동작을 분석하는 단계이고요.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PC에다 실행하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예, 가상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VM웨어나 또는 버추얼 박스 이런 걸 통해서 가상 환경을 준비하셔야 돼요. VM웨어는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매번 얘기해야 되네. VM웨어, broadcom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단계대로 진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현재는 개인적으로 쓰시는 건 무료입니다. VM웨어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 가서 참고해서 하시면 예, 다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VM웨어 설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윈도우가 필요하거든요. 윈도우. 어, 제가 진행하는 실습 환경은 윈도우 XP랑 윈도우 7 두 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제가 예전에 라이센스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쓰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구글 검색해서 MS, 뭐, 윈도우즈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MS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적당히 잘 검색해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윈도우 XP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어딘가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 윈도우 7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구글 검색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기타 이러한 분석 도구는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는 뭐 제가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가상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얘를 여기다 실행하면 어떻게 자기 PC 안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네. 그래서 가상 환경이 가상 환경을 준비해야 하고 반드시 스냅샷 찍어놔야 돼 아시겠죠? 왜냐면 한 번 쓰고 말 거야. 어. 한 번 실행하고 나서 스냅샷 돌려서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샌드박스. 샌드박스가 뭡니까? 샌드가 모래, 박스가 박스지 뭐. 놀이터 가면은 모래 그 있잖아. 끝이야. 그래서 그 모래 가지고 장난하고 막 놀다가 다시 막 이렇게 싹싹하면 정리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샌드박스. 악성 코드를 실행하고 스냅샷 돌리면 다시 깨끗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들을 무슨 샌드박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샌드박스를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적어놨네. 이유는 악성 코드 파일이 실행되면 시스템이 손상되기 때문에 복원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상환경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냅샷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아시겠죠? 교재에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는 이제 이런 애들인데 근데 지금 얘 뭐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의미 없죠. 어차피 다 잊어먹을 거. 그래서 각각 진도 나가면서 그때그때 이제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기초 동적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 분석이 끝나면 이제 고급 정적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기초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상세 정적 분석 단계이다. 그러니까 기초 정적 분석과 기초 동적 분석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상세하게 이제 정적 분석하는 단계인데 정적 분석이니까 일단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야 안 해요. 실행은 안 하겠죠.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와 함수 정보를 기반으로 악성 코드 파일을 리버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에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로는 대표적인 게 아이다. 아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동적 분석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얘는 기초 분석 내용과 고급 정적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상세 동적 분석 단계이다.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적 분석이니까 말 그대로 얘는 악성 코드 파일 어떻게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성 코드 파일을 실행하여
어셈블리 코드와 함수 정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인 동작이 실시되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최종 결과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저희는 어떤 거 쓰느냐? 올리 디버거 이제 사용을 해야죠. 그러려고 우리 리버싱이라고 하는 그 수업을 일부러 한 거 아닌가요? 리버싱. 물론 올리 디버거는 기초 동적 분석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주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때. 네. 그러니까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막 이거 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뭐 하는 단계? 기초 정적 분석하고 있구나, 저 양반이. 네. 만약에 제가 이러한 프로그램 가지고 막 열고 닫고 뭐 하고 앉아 있어. 그럼 뭐 하고 있구나, 저 양반이. 기초 동적 분석. 뭐 솔직히 기초는 빼도 되죠. 네. 왜냐면은 이거 가지고 고급 동적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 이거 가지고 막 뭐 하고 있으면 저 양반이 지금 동적 분석하고 있구나. 네. 갑자기 아이다 켜서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뭐 하고 있다? 네, 정적 분석하고 있구나. 네, 그다음에 갑자기 올리디벽으로 막 F8 누르고 뭐 하고 막 앉아 있어. 그러면은 동적 분석하고 있구나. 그리고 수업이 끝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단계니까. 최대한 이렇게 이 단계대로 진행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최대한 맞춰서. 그다음에 자동화 분석 단계는 샌드박스 기능을 제공하는 자동화 분석 도구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하시면 되겠죠. 테스트를. 여기다 이제 올려서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크 샌드박스라고 해서 뭐 되면 아니면 우분투 리눅스에다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야 이제 설치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바이러스 토탈도 한다. 바이러스 토탈 하이브리드 애널리시스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면은 다 샌드박스 기능이 다 있어요.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용 방법도 별로 안 좋고 복잡하고 예. 설치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얘는 과정 내에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이제 아예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 시간만 오래 걸리고. 자,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 단계는 가장 먼저 패킹 유무 확인, 패킹이 됐냐 안 됐냐 확인하시고 기초 정적 분석, 기초 동적 분석, 그다음 고급 정적 분석, 고급 동적 뭔 소리지? 고급 정적 분석, 고급 동적 분석,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자동화 분석. 샌드박스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한 거랑 얘가 한 거랑 매칭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악성 코드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 적어봤어요. 자, 일단 팩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뒷물이죠, 뭐. 예. 자, 공격자는 뒷물이 왜 필요할까요? 정문으로 못 들어오니까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로그인할 수 없으니까, 어? 사용자 시스템에 백도어를 실행시켜서 그 백도어로 실행된 해당 포트로 접속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접속되면 권한도 상승할 거고.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에서 백도어가 실행되면 공격자가 원격에서 사용자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악성 코드이다. 그래서 공격자는 백도어를 이용하여 사용자 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 및 기업 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명령어를 실행할 수도 있고 또 2차 악성 코드, 2차 악성 코드를 어, 실행할 수도 있다는 점. 예전부터 뭐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악성 코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더. 얘는 이름대로 똑같아요. 무한 인서일까요? 뭔가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걔를 실행까지 해줘요. 실행까지.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에 다운로더가 실행되면 공격자가 준비한 악성 코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까지 실시하는 악성 코드이다. 다운로더. 그러니까 얘 자체는 막 그렇게 나쁜 일은 하는 건 아니죠.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한다.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
근데 그 실행되는 게 어떻게? 예. 실행되는 그 파일 자체가 악성 코드 파일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나쁜 놈이야. 그냥 드로퍼. 얘도 단어의 뜻대로 보시면 되는데. 자, 드로퍼는 파일 리소스 영역에, 여러분들 P 파일 구조 보면은 리소스 영역이라고 있죠. 바디 쪽에. 파일 리소스 영역에 악의적인 코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했을 때 악성 코드 파일을 사용자 시스템에 생성하는 악성 코드이다. 라고 나와 있죠. 악의적인 코드를 갖고 있는 파일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할까?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A라고 한 파일이 있는데 A라고 한 파일 리소스 영역에 악성 파일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파일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A라고 하는 파일 리소스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실행해 버려. 그러니까 이름을 뭐로 지어놨어요? 드로퍼. 드랍한다. 그래서 파일 리소스 영역에 악의적인 코드를 갖고 있는 파일을 저장해 놓고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했을 때 악성 코드 파일을 사용자 시스템에 생성한 악성 코드이다. 그럼 보실까? 파일을 생성하여 실행하는 악성 코드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음, 이해되시겠어요? 악성 코드를 빼서 빼내서 하는 파일로, 파일 안에 파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면은 리소스 영역 안에 악의적인 코드를 갖고 있는 파일이, 그러니까 이게 실행되면은 이 파일이 생성이 돼. 그리고 실행까지, 실행까지. 즉, 파일 안에 악성 코드 파일이 있는 악성 코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파일 안에 파일이 있는 거. 그래서 드로프라고 합니다. 그다음 바이러스는 단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과 코드를 악성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로 동작하도록 감염시키는 그 악성 코드를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다 그냥 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로 통치지 않았었나? 그렇죠. 요즘은 근데 요즘도 아니지. 워낙 이제 종류가 많아지니까 이제 악성 파일, 악성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머리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파일의 피 구조를 변경하거나 코드가 조작이 된다는 점. 그래서 프로그램과 파일뿐만 아니라 디스크, 디스크 MBR, VBR 영역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도 존재한대요. 예. 그다음에 얘가 문제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시스템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악성 코드입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웜이라고 하는 게 포함된 악성 코드라면은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네, 계속 실행되면서 전염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만말하면 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죠. 지금 트로이 목마.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뭔지 아시죠? 어디에 푸걸 들어가지고 잘못하고 있다. 실종시키는 분이 기어 나와가지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 말고요. 이거 트로이 목마 이거 있잖아. 이, 이 안에 저기 병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군인들? 맞아. 그 야밤에 나와서 이제 해코지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등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파일 문서처럼 제작하여 사용자가 의심하지 않고 다운로드하여 실행할 경우에 악의적인 동작을 실시하는 악성 코드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는 안에 어떻게 악의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파일 문서처럼 제작하여 사용자가 의심하지 않고 다운로드하여 실행할 경우에 악의적인 동작을 실시하는 악성 코드. 그래서 대부분의 악성 코드는 트로이의 목마예요. 대부분.
겉으로 봤을 때 아니, 이거 만든 애가 겉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게 만들어야지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거 아니야. 그쵸? 응. 그래서 만만하면 트로이 목마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파일리스. 파일리스니까 파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일이 없다는 얘기는 그 P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P 파일 있죠. 예. 그래서 즉 P 파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코드로만 존재하는 악성 코드이다. 그래서 주로 어디다가 많이 써먹냐면은 문서에다 많이 써먹어요. 예. 그래서 공격자는 악의적인 코드를 문서 파일에 삽입하여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코드를 게시판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악성 파일에 의해서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P 파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코드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코드. 그러니까 분석하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어, 아니 파일로 존재하지 없으니까. 그치? 그다음에 본넷은 진짜 좀비 애들이죠. 예, CNC 서버 커맨드 내리는 시스템들한테 명령을 전송하는 서버를 CNC 서버라고 합니다. CNC 서버. 그래서 CNC 서버가 전송할 명령을 실시하는 좀비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자는 좀비 시스템들을 이용하여 특정 타겟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시할 수 있다. 실제 디도스 공격할 때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좀비 시스템들을 본넷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넷 애들은 어떠한 동작 패턴들이 있냐면은 만약에 본넷으로 동작하는 악성 파일을 실행하잖아요. 악성 코드를. 그러면은 공격자 쪽으로 TCP 연결을 주로 해요. 어. 그리고 나서 특정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공격자가 특정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응답으로 뭐 이렇게 뭔가 명령을 전송해줘요. 그래서 날짜를 걸어놓고 많이 하거든요. 날짜랑 시간을 걸어놓고 동시에 이제 그 디도스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트킷. 로트킷은 공격자가 자신의 흔적을 숨기는 동시에 허가되지 않는 시스템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된 악성 코드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킷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 탐지를 방해하고 악성 코드 존재를 숨길 수가 있다 합니다. 루트킷. 그다음에 스파이웨어.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 시스템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자에게 수집된 정보를 전송하는 악성 코드를 스파이웨어. 예. 사용자 동의 없이 어? 사용자가 눈치 못 채게 설치가 돼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악성 코드, 악성 파일을 스파이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애드웨어. 이 애드웨어는 광고 목적으로 유포되는 악성 파일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유포되는 악성 코드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했을 때 동의합니다. 체크해서 나오는 광고는 뭐 애드웨어가 아니죠. 그건 동의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동의를 해야지만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알약도 개인적으로 쓰실 때는 그 광고 동의합니다 해서 알약 다 설치하잖아. 그러면은 여기 알약 광고 나오지 않아? 어. 알약 가지고 애드웨어라고 말하기도 뭐하잖아. 알약. 그러니까 동의했으니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동의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드웨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퀘어웨어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 악성 코드. 그러니까 겁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는 표정. 사용자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불안감을 구성하여 백신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현재 뭐 당신의 PC가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걸 구매하세요. 20달러.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퀘어웨어라고 얘기를 해요. 스퀘어웨어. 음.
악성 코드, 악성 파일 이런 것들은 PC에 110만 설치가 돼 있다면 일단은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은 돼요. 응?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근데 요즘 백신 이런 거 안 쓰는 분은 안 계시지 않나? 그쵸? 적어도 알리아 V3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쓰실 때 무료니까 다 쓰실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또 윈도우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디펜더 방화벽, 디펜더 기능 다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다 켜져 있어도 일단 1차적인 방어, 1차적인 방어는 다 돼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악성 코드 유형 11가지 정도 알아봤고요. 아, 12개구나. 12개 정도 알아봤고. 그러니까 만만하면 뭐라고요? 예. 그다 트로이 목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 트로이 목마. 그다음에 기본적인 DLL이라고 해서 제목이 참 성의가 없지만, 예, 커널 32.dll. 이거 프로그램들이 이거 안 쓸 수 없을걸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웬만한 함수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파일, 디렉토리, 하드웨어 접근 및 조작과 관련된 그런 함수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ADV API 32.dll. 자, 여기 DLL 안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냐면은 윈도우 서비스 관리자 관련된 함수들.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윈도우 키를 알파벳 R을 한 다음에 services.msc. 자, 이거 윈도우 서비스라고 하는 데거든. 자, 여기 보니까 뭐 어도비 아크로빗 업데이트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실행 중이라고 되어 있지. 그죠? 악성 코드가 여기에 등록된단 말이에요. 등록에 대해서 서비스가 실행이 되도록 아니면 날짜를 걸어놓고 실행되도록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윈도우 서비스에 뭐 등록하거나 뭐 등록됐으면 실행하거나 중지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이 여기 DLL 안에 다 모여 있어요. 음, 악성 코드가 조활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DLL 안에는 그 윈도우 레지스트리 키 값 설정과 관련된 그런 또 함수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 레지스트리 키는 뭐 외부 프로그램 사용하면 좀 편안하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윈도우 키는 알파벳 R 한 다음에 레그 에디트. 자, 레그 에디트 확인 누르면 자, 여기 이제 윈도우 레지스트리인데 윈도우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할 때도 많이 확인하는 그런 데거든요. 이게.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이쪽에. 네,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데 또 악성 코드도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 좋아하냐면은 여기 좋아해요. 로컬 머신이랑 유저스, 커렌트 유가 다 좋아해. 그중에서도 여기를 가장 좋아해요. 로컬 머신. 왜냐면은 여기 윈도우 레지스트리 어디 키에다가 악성 코드가 등록되면은 네, 윈도우 로그인할 때마다 매번 실행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악성 파일로 의심이 되는 파일이 있다면 그 IAT 정보를 봤을 때 아, 이러한 DLL, 이 DLL이 있더라.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있다고 무조건 악성 코드는 아니죠.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공격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유저 32.dll, 뭐 버튼 스크롤바, 사용자 행위 및 동작 제어 같은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고, 요거는 그래픽 관련 기능. 그러니까 말이 기능이지 않은 함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요거 윈도우 소켓. 윈도우 소켓 통신할 때 쓰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악성 파일로 의심되는 파일이 있는데 이러한 DLL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호스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응?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및 소켓 통신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함수들이 제공된다. 아시겠죠? 그다음 win-inet.dl는 HTTP 연결과 관련된
그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악성 코드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DLL이 있어. 그러면 뭐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실행하면은 어디론가 HTTP 요청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NT DLL 이것도 안 쓸 수는 없을걸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윈도우 커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커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커널 32.dl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임포트되며 실행 파일은 직접 임포트할 수 없다. 뭐 기능을 숨기거나 프로세서를 조작하는 기능을 제공한대요. 근데 만약에 그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네, 물론 이 DLL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DLL 몇 가지는 좀 알고 시작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은 뭘 의심하라고요? 윈도우 서비스에 뭔가를 등록하는구나. 또는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뭔가를 등록하겠구나. 만약 그게 악성 파일이라면. 자, 만약에 악성 파일이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뭘 의심해라? 뭘 한다?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구나. 그다 이게 보인다. 그러면은 HTTP 요청 이런 걸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절반 먹고 들어간다니까. 이 악성 코드 분석 관련된 내용은요, 일단 기본적인 어셈블리어는 아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셈블리어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은 대부분 그 함수 기반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MSDN이랑 친해져야 돼요. MSDN 있잖아요. 이렇게 함수 이름 MSDN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도큐멘트 나오잖아. 그럼 얘가 뭐 하는 함수인지, 매개 변수가 뭔지, 또 반환값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아승코드 분석 내용 나갈 때.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그 악성 코드 분석 개요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좀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 좀 알고 시작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